보세요. 오늘은 김학성 교수님이 안아가지고 내가 대신 이제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자, 6.15 공동선언 이게 누가 했냐? 김대중이 한 거야. 14선언 누가 했어요? 노무현이가 했어요. 그 다음에 4.27 판문점 9월 공동선언 이건 누가 했어요? 문재인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를 건설을 기반을 조성한다. 이게 자유통일이요, 연방제 통일이요. 이것을 뻗어시 지금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 6번에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다고. 이거는 위헌이요, 위헌. 더불어민주당은 해체시켜야 돼요. 왜 이게 위헌이냐 하면은, 만약에 이걸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서 서명을 하려면 국회한테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국민투표한테 붙여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가서 해야지. 대통령이면 뭐든지 지 맘대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요, 두 마리는 이미 죽었어요.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죽었어. 이제 한 마리 살았어요. 그 새끼가 누구야? 문재인 이놈은요, 지금 바로 저 자식들한테 돈 준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 문재인은요, 간첩이야, 간첩. 내가 강원에서 연설할 때 현역 대통령 문재인을 너 이 간첩 같은 새끼라고 내가 연설해가지고 내가 3번 구속됐거든. 구속됐는데 첫 번째 재판이 뭐냐? 첫 번째 재판 제목이 뭐냐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 이것은 김정은이에게 넘겨준 USB 내용에 보면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쓰여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재판부가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한다 하고 청와대 문재인 현역 대통령한테 USB 김정은에게 넘겨준 것을 제출하라 그랬어. 못하는 거야. 두 번째 다시 재판부가 요청했어. 못하는 거야. 세 번째 했더니 또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문재인 간첩이라고 내가 연설한 것은 완전히 무죄가 됐어. 완전히 무죄가 됐다 이 말이야. 왜? USB를 제출 못하니까. 내가 76개 혐의로 3번 구속됐는데,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또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이 좌파 빨갱이들은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하여튼 저 사람을 깜빡 넣겠다 하면 목적지를 반드시 달성시켜요. 그래서 내가 3번 구속이 됐는데 76개 혐의가 100% 무죄받고 내가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 나온 뒤에 내가 구주화 변호사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 이 USB가 어디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대통령은 대통령이 집무 시절 때 했던 말, 메모, 국가 정상회담 모든 것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일단 질의했어요. USB 내용이 들어온 적이 있냐? 그랬더니 국가기록보존소가 뭐라고 해답했냐? 들어온 것이 없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왜? 대통령이 집무 시절 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국가기록보존소에 30년 비밀로 보관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죽으니까 30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돼 있는데 안 들어왔다 이거야. 안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님 시켜가지고 다시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통일부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누가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의 통일부가.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행정소송을 했어요. 저도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만할 것 같으면요, 7년 동안 말이야, 죽을 줄도 모르고 강화문 운동을 1년 하는데요, 비용이 1,000억이 들어. 1,000억 든다니까요. 내가 만약에요, 우리 교회를 지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10배 더 크게 지어버렸어. 내 성격상에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 교회니까 이중 투자할 필요 없고, 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1년에 돈을 1,000억을 쓴다. 이거 1,000억을. 그럼 나한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가문운동 7년 안 했으면요, 이미 문재인 때 연방제로 북한에 넘어갔어요. 문재인 이놈은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요, 거제도에서 태어났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원래 함경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문재인 아버지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문재인이 태어났다는 그 거제도에 그 집을 가봤어. 갔더니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문재인 여기서 안 태어났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하는 말이 안 태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새끼가 말이야,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이 새끼가 사기를 치고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마지막 결론에 해답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8월 15일 날을 D-Day로 잡았어. 8월 15일이야. 8월 15일. 며칠이라고? 8월 15일을 D-Day로 잡아서 1,000만 명이 강화문에 모여야 돼. 모여서 헌법 위의 권위,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면은 이거는 국민 저항권이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기자들하고 시간도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하고 기자들하고 공개 토론을 했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준 말이 국민 저항권이야. 한번 들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일단 이걸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내가 통화하면서 이게 맞냐니까 맞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은 명칭이야. 헌법 1조 1항은 이거 읽어봐요. 시작.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2번이 더 중요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니까 국민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야. 모든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장, 뭐 군수, 이것도 우리가 그냥 머슴이요, 머슴. 저 이재명 이 새끼도요, 머슴이라니까요. 근데 주인이, 국민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봐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주인의 턱수염을 잡아당겨버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주인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8월 15일 날 가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의 위력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요, 저 이재명이는 스스로 사퇴하고 내려오게 돼 있어.
1,000,000명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1,000,000명의 숫자가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모든 길에 다 서야 돼. 한강대교까지 다 서야 돼.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려 그래. 경상남도는 어느 쪽으로 와라. 내가 이걸 다 정리를 하려 그래. 왜? 1,000,000명 오면. 그 다음에 저 영동대교까지 다 서야 돼. 그 다음에 천호대교까지 다 서야 돼. 의정부로 가는 도로까지 다 서야 돼. 그 다음에 불광동으로 가는 도로까지 다 서야 돼. 1,000,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오줌을 쌀까 안 쌀까? 오줌을 쌀 게 아니라 자살할지도 몰라요. 큰일 났다, 완전히. 그런데 이 국민 저항권이 실제로 제대로 집행된 것은 언제 있었냐? 4.19 혁명이야. 4.19 혁명. 근데 헌법 전문에 나라가 혼돈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4.19처럼 하라고. 이게 헌법 전문이야, 전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이념을 뭐하고? 나라가 개판됐을 때는 4.19처럼 하라고 헌법 전문에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냐 말이야. 헌법 전문이 명령하고 있는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지. 동의하십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하고 4.19 혁명하고 똑같아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한 것은 뭐냐? 선거 가짜라고 한다 이거야. 이걸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중앙선관위다 이거야.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다가 공수부대를 294명을 투입하고 여의도에는요 200명도 투입 안 했어요. 결국 목적은 뭐냐? 내가 이거 확인 다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직접 확인 다 했어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4.19 혁명이 왜 일어났냐고요. 5.16 군사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할 때 그거 한번 들어봐. 참 이 경상도는 멍청하니까 내가 말이 자꾸 많아져. 전라도 가면 3마디만 하면 끝이요. 보라고. 자, 4.19 혁명 한번 보라고. 자, 들어보세요.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후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성실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그 다음에 박태준과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라고. 참, 이 박정희가요, 박정희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요 아직도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됐을 거라고. 박정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가 된 거야.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 감사해야 안 해? 감사 안 해? 아직도 지금 말 대답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아직 내려가서 내가 머리를 다 깎아버려. 이거 정말 감사해 안 해? 이번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다 울어야 돼. 수건, 손수건 다 꺼내가지고 지금 울 준비해. 자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세게 울어야 돼. 자,
들어보세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문리 혁명을 내가 7년 주도했어. 혁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요, 누가 하느냐? 2판 4판이야. 조금 전에 박태준하고 대화하는 거 들었죠? 내가 왜 박태준은 가만히 있어. 황전 장군님, 박태준이가 저기 육사 몇 기요? 6기생인데 그래서 이 박태준을 빼놨다 이거야. 왜 빼놨냐? 4.19 혁명, 5.16 혁명에서 박태준을 제외시켰다 이거야. 두 가지 이유라 그래서 첫째는 국가를 위하여 북한이 반드시 혁명에 실패하면 남침한다 이거야. 남침할 때 군대 지휘하는 자가 너 하나라도 있어야 북한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국가적 이유 때문에 너를 뺐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내가 혁명에 실패하여 군사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사형 선고를 당하면 처자식 누구냐? 유경수, 그 다음에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명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그가 박정희도 끝까지 가족에 대한 연민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네를 뺐다 이거야. 그래서 박태준은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포항제철 신하의 박태준 있잖아. 박태준이가요,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요 박지만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박지만이가 지금 큰 기업을 하고 있다고.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딸내 집에서 재산 한 푼도 없이 마지막 딸내 집에서 운명할 때에, 죽을 때 박태준의 재산은 빵이었어. 빵. 포항제철의 신하가.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종류의 사람하고 다른 거야. 박태준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김종필도 그렇고 그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하고 다른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군사법정에 서서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야. 혁명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네한테 북한이 반드시 남침하게 돼 있으니까 남침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네 이름을 혁명에서 뺐다 이거야.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를 비롯하여 가족을 지켜달라고 너 이름을 뺐다 이거야. 눈물이 나 안 나? 빨리 손수건 꺼내. 울어. 빨리 울어. 근데 아무리 눈을 닦고 쳐다보고 아무리 눈을 비비고 안경을 끼고 봐도 오늘날 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은 정강훈 하나밖에 없어. 나는 지금 수준이 박정희와 박태준의 수준에 와 있는 거야 지금.